안녕하세요. 장혜영 강사입니다.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기본간호학 8번째 개인위생 돕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위생 돕기에 6가지 정도의 챕터가 있어요. 침상 목욕, 좌욕, 통목욕, 영아 목욕, 미온수 스폰지 목욕, 회음부 간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침상 목욕 살펴볼게요. 반드시 의사 또는 의료진의 지시하에 시행을 해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상태가 열이 난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런 경우에 침상 목욕을 했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그걸 이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의료진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 이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침상 목욕의 목적은요. 왜 침상에서 목욕을 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 침대에 눕힌 채 피부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침상 목욕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목욕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순환이 증진됩니다. 신진대사도 촉진이 되고요. 또 이때는 전신의 피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움직이시게 되기 때문에 운동의 기회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침상 목욕의 순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눈이 우리 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기라고 보시면 되죠. 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눈, 코, 볼, 입, 이마, 턱, 귀, 목, 손, 팔, 가슴, 배, 발, 다리, 등, 음부, 손톱, 발톱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눈은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깨끗한 쪽 먼저 닦아주시면 돼요. 자,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 코, 볼, 입. 자, 그 다음 이제 바깥쪽으로 갑니다. 이마, 턱, 귀, 목. 이렇게 가죠. 이마, 턱, 귀, 목. 자, 그리고 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손, 팔, 가슴, 배 이렇게 내려가고요. 발에서부터 또 말초에서부터 중심으로 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죠. 자, 발에서 다리로 그리고 뒷부분 등, 음부, 손톱, 발톱이 마지막입니다. 이 내용은 숙지를 하시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침상 목욕할 때의 주의점은 물의 온도가 성인 같은 경우는 43에서 46도고요. 아동 같은 경우는 38에서 40도입니다. 왜 이렇게 뜨겁게 해주시나요? 성인은? 침상에서 목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대야에다가 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대야에다가 물을 넣기 때문에 금방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따끈한 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너무 중요한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태가 지금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때 병실 온도는 22도에서 23도로 맞춰주시고요. 항상 상지는 손끝에서 어깨, 하박에서 상박으로, 그리고 하지 같은 경우는 발끝에서 허벅지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욕인데요. 좌욕의 목적은 회음부 염증 감소, 우열 예방입니다. 또 골반각 내 충혈이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자연 배뇨를 촉진시켜줍니다. 또 치질로 인한 상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치유되는데 좌욕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방광경 검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좌욕 방법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좌욕할 때는 대야에다 물을 2분의 1 정도 넣고요. 대야채 끓여서 40에서 43도를 식힙니다. 넓은 세숫대야에 3분의 2 정도 채운 후 낮은 의자에 올려놓고 엉덩이를 담급니다. 이때 피가 아래로 물리기 때문에 쪼그려 앉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의자에 올려놓고 엉덩이를 담가주시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통목욕입니다. 통목욕 역시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사 허락이 있어야 이 통목욕이 가능하고요. 실내 온도는 통목욕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옷을 벗은 상태죠.
그래서 실내 온도가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 24도로 맞춰주시고 물의 온도는 성인 42에서 44도, 유아는 40.5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통은 물이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잠겨질 수 있도록 물을 가득 채운다 아니고요. 한 반 정도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통목욕할 때 주의사항은 안에서 문을 잠그시면 혹시라도 이제 실신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잠그시면 안 되고 또 20분 이상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하시면 이 환자분들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보통 아프거나 수술하는 경우에 입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원해 있는 환자를 20분 동안 이렇게 통목욕을 시킨다 그러면 막 탈수가 올 수도 있고 기진맥진해지거든요. 자, 20분 이상 금지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물이 식었어요. 그러면 좀 보충합니다. 이때 환자는 통 밖으로 나온 다음에 물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젖은 손으로 만약에 전기 스위치 만졌다 감전되겠네요. 안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목욕 중에 어려운 증세 혹은 실신을 하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상자를 꺼내고 싶지만 그게 안 됩니다. 기운이 없고 축 늘어지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통에 물을 먼저 뺍니다. 자, 이렇게 배수를 한 이후에 대상자 머리를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다리를 올려준다. 그럼 이제 실신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저혈압 증세가 많은데요. 이때 이제 혈액을 충분하게 공급을 시켜주면 대상자가 이제 의식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영아 목욕인데요. 영아들은 이제 워낙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1세까지를 영아라고 하죠. 이제 아가가 체온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이는 시상하부가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노출 부위를 최소로 해서 신속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아 목욕이고요. 그래서 따뜻한 목욕물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40에서 42도씩. 특히나 이제 조산아 같은 경우 또는 허약한 아기는 통목욕을 하면 이제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스펀지 목욕이나 오일 목욕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온수로 스펀지 목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열이 많은 환자분, 고열 환자 해열 목적으로 이렇게 미온수로 닦아줍니다. 아니, 열이 많으니까 찬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찬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수축작용이 일어나서 열이 발산이 되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온수로 이렇게 해열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간혹 이제 소양증이 있다 그러면 가려운 상황에서도 약간 미온수를 써서 스펀지 목욕해 주시면 소양증이 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온수 스펀지 목욕을 할 때 복부는 제외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혈관이 수축되고 하면 복통이나 설사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소요 시간 역시 20에서 30분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 내용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미온수 스펀지 목욕을 하시면 오히려 이제 열이 떨어지지 않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행 후에 20분에서 30분 후에는 반드시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 주셔서 바로 체크합니까? 아닙니다. 시행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다음에 이 열을 체크해 주셔야지 바로 시행하면 금방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체크하려면 미온수 스펀지 목욕을 한 이후 20에서 30분 지난 다음에 바이탈 사인을 체크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음부 간호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은요. 회음부 청결, 또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고 자연 배뇨 촉진하기 위함이고 상처를 좀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방법은 이제 회음부 간호를 할 때는 매번 다른 면솜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로 감염을 좀 막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도에서부터 질, 그리고 항문 순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귀두부터 시작해서 음경, 또 치골, 항문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자, 요 순서는 이제 여성인 경우가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고 남성도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음부 간호는 요도에서부터 질, 항문 쪽으로 간다. 남성은 귀두, 음경,
치골 항문으로 진행된다. 요 내용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등 마사지 보겠습니다. 등 마사지는 대화의 폭을 증진시키고 긴장을 이완시키고 조직과 근육의 혈액순환을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자, 체위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복위라고 하는 것이 배복자입니다. 배가 침상에 닿는 체위, 복위. 자, 그 다음에 측위는 옆으로 누운 체위. 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럼 경찰법은요, 등 마사지 할 때 이제 방법인데요. 경찰법은 문지르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윤활법은 주물러 주는 것이고요. 지압법은 꾹꾹 눌러주는 거고, 경탈법은 살살살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이 방법을 다 마사지 할 때 이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등 마사지 금기해 하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악성종양. 자, 악성종양은 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암이 있으시면은 등 마사지를 했을 때 이게 암이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요 등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되고, 급성 전염성 질환이나 골수염 환자, 또 심하게 허약한 환자, 이 혈전성 정맥염 환자는 색전이 떨어져 나와서 이것이 어딘가에 막히는 경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 돼요. 하시면 안 되고, 늑골 골절 환자는 등이 지금 움직여지면 골절 부위는 석고붕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절이 잘 붙어야 되는데 등 마사지하고 움직이고 하면은 붙기가 힘들겠죠.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도 등 마사지 금기고, 고혈압 환자나 화농성 피부염 환자도 등 마사지 금기 대상자입니다. 자, 구강간호 볼까요? 구강간호 세 가지는 일반 구강간호, 특수 구강간호, 의치간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구강간호는요, 의식 있는 환자에게 구강 청결을 하기 위함이고요. 자, 칫솔질을 하실 때는 치아 바깥쪽에서 어금니 안쪽으로 진행해 주시고, 앞니는 수직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잇몸이 상했을 때는 면봉을 붕산수라고 하는 보릭 애시드라고 있죠. 보릭. 아주 자극이 없고 입 안에도 사용할 수 있고 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붕산수를 적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구강간호 한번 볼까요? 적용 환자 누굴까요? 무의식 환자, 또 편마비, 산소요법, 안면마비, 탈수, 기관 내 삽입 환자, 비위관 삽입 환자, 장기간 금식 환자는 특수구강간호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자, 마지막 의치간호 보겠습니다. 의치간호 하는 이유는요, 의치로부터 음식, 찌꺼기와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구강 조직의 감염을 예방하고 구강 자극을 감소하고 안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치간호를 합니다. 자, 의치간호 할 때 주의점은 더운 물 사용하면 의치가 변형되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 마른 상태로 의치를 보관하게 되면 또 역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물에 담그어서 보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기본간호학 8번째 개인위생 돕기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